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윤선 수석이 그 VIP 검진 때 동행을 했었고, 거기에서 조원동 수석과 이현주는 그 VIP의 중동 사업을 망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이제 모른다고 했고요. 네. 네. 자, 이렇게 얘기해서 저 나쁜 사람이란 말만 나오면 참 섬뜩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이현주 대표 남편이 기재부 공무원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뭐 이게 인사합력을 넣었다고 해요.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이걸 대통령 대면 조사 전이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게 확인된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의혹이죠. 예. 의심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컨설팅 업체나 그 남편이 지금 기재부 공무원인데 이현주 대표를 가지고 뭐 대통령께서 중동 관련 브로커다라고 평가절하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옆에서 기재부 현직 공무원을 아니요, 이현주 대표 자체를 중동 관련 브로커라고. 브로커의 남편이. 예, 평가절하를 하면서, 그 옆에서 쏙닥거리는 사람이 있겠죠. 이현주 대표에 대해서 나쁘게 이제 쏙닥거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평가절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재부 공무원들도 관련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현주 대표의 남편이 좌천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박채윤 씨 동생이 하는 저 업체를 도와주질 않으니까 제대로 이현주 이 대표가 뭐 컨설팅이라든가 중동 진출을 도와주지 않은 그 괘씸죄에 걸려서 남편까지 좌천이 된 건지 확인이 된 건 아닌데 묘하게 정황들은 그렇게 얽혀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특검이 증거로 밝힌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좀 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늦게라도 탄핵심판 선고일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까지는 탄핵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것을 놓고도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대선 분위기도 역시 이 대선 열차도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차 토론회를 어제는 이제 TV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날선 공방을 저희가 한번 일단 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제 기득권자들, 소위 재벌 기득권자들, 이 사회의 온갖 기득권자들이 우리 문 후보님 주변에는 아주 대규모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역시 우리 사회적 요금 드립니다. 좀 이렇게 답변할 시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모든 후보들께 앞으로도 이제 8차례가 남았는데 제안드립니다. 동지에 대한 예의를 서로 지킵시다. 어제 토론회 굉장히 뜨거웠는데 서로 굉장히 날이 서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토론회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실 그 토론회 횟수를 더 늘려달라. 그걸 보고 상당한 또 이 공방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어제 인터넷 TV 이 토론이 잡혔던 거 바로 그 앞에 1차는 라디오 토론에도 사실 예정이 없던 것이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주자를 상당히 여러 가지 공격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인데, 안희정 충남지사 1차 때는 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는 상당히 좀 톤다운을 한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직 탄핵이 지금 결판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독이 가열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의 측면은 어차피 친노라는 같은 뿔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예의를 갖추자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친노의 이 지지층들에게 이 문재인 후보를 조금 보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3위로 밀어내고 자신이 2위를 고수하려는 그런 좀 이 전술을 좀 부린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절대 물러설 수 없이 아주 강하게 공격한 것 같고요. 재밌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면 질문을 하면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다른 질문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까 이재명 시장이 A를 물으면 A를 답하셔야지 왜 딴 얘기를 하냐고 자꾸 몰아세워서 발끈하고 당황스러운 모습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일자리 해법이 또 첨예하게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 자, 공공부문 81만 개를 얘기하면서 줄기차게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만들어내겠다. 자, 안희정 지사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늘려야 한다. 이재명 시장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아예 철회해야 된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그 이재명 시장이요, 대기업 감세 철회가 일자리 창출하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제 머리로서는 그렇고요. 이제 문재인 대표랑 안희정 지사의 그 적인데, 문재인 대표 공공부문 81개, 그 일자리 창출. 81만 개죠. 81만 개.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국민 혈세, 정부 예산으로 공공부문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일자리는요, 이게 민간에서 새롭게 뭔가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확대하거나 그 속에서 나오는 일자리여야지, 국민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만, 일자리 정책의 기본이 저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일자리 정책의 기본 뼈대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그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공공 일자리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문재인 대표 그런 것 같고, 안희정 지사가 중소기업 이런 거는요, 주로 창업 쪽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의 어떤 일자리 창출보다도 뭔가 새로운 창업을 많이 일으켜서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토론회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이 대연정 소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로운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 그게 제가 제안한 대연정의 제안의 본질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국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법안을 지금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협공하는 분위기로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자는 얘기 아니냐고 계속 대연정을 얘기하니까 저런 답변을 내놨거든요. 저 청춘은 하여간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제 그 토론회를 보는데. 근데 지금 대연정이 좀 애매한 게, 연정이 되려면 이제 국무위원 자리도 얼마를 이제 뭐 야당에 주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형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타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면 이제 그 안희정 지사의 그 얘기는 그래요. 본인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있는 총선에서는 여대 야소를 내가 만들도록 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연정의 그 이슈 하두를 꺼낸 것이 다른 후보, 특히 문재인 후보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혁신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재인 대표는 그 선을 긋고 있지만, 지금 계속 안 지사가 말한 그런 대연정, 대화 타협 이쪽에도 문재인 전 대표도 좀 그걸 반대만 하면 각을 세우며 피하가 확실한 사람으로 진영 논리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지금 안 지사가 원하는 대로 문재인 전 대표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예. 어쨌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오늘 비문계 대표 의원이죠. 바로 박영선 의원을 자신의 캠프에 영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나온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냈습니다. 오늘부터 안희정 지사의 멘토단에 참여합니다. 확장성과 유연성,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에 울림이 있어서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배경을 설명했죠. 네. 멘토단장을 맡은 배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 정권 심판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대연정 얘기를 꺼내면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판이나 반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길게 보면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그 어떤 그 협치나 연정이 없이는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지사의 이야기는 멀리 보고 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 뭐 유명한 의원 아니겠습니까? 또 뭐 최명길 의원이라든가 진영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비문계들은 다 안희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비문계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초 지금 안희정 캠프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보면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싼 캠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토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지 캠프가 치르는 것이 아니다. 네. 여태까지 우리 당의 선거가 항상 나중에 집권하고도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가 집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캠프의 세를 불리는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서 지난 일요일 날에는 뭡니까? 기동민 의원, 어기구 의원, 이철희 의원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
경선이라는 거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어차피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규모를 커져가고 있는데 일종의 지금 경선 자체가 집도끼를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희정 충남지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와 대책점에 있는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자신의 경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박영선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이제 선거 전략이 아니다. 나의 이 국정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연정 부분에 있어서 큰 응원군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잡은 건데, 저는 뭐 하나 더 지금 이제 오늘 안희정 충남지사 입장은 그렇게 기쁜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 네. 사실 박영선 의원보다 더 잡고 싶었던 사람이 김종인 전 대표였는데, 오늘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대를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아마 금치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